조국 전 장관과 이제 인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해서 지금 청원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조국 수사 검찰이 참고인 강압 조사했다 증언 나와, 이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민중의 소리의 강석영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거절한 사건 관계자에게 피의자용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 유엔 인권정책센터 전 사무국 활동가 지지와 연대 측은 최근 조국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희 중 일부에게 불거진 부당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라고 지난 10일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2008년 유엔 인권정책센터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 참가 증명서 재발급권을 확인하고자 일부 활동가들에게 지난달 28일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활동가들은 조 씨의 인턴십 참가가 명백한 사실이고 현재 국면에서 활동가 각자의 수년 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해당 조사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 조사관 또한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화를 마친 이튿날 몇몇 활동가들에게 참고인용이 아닌 피의자용 서식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일반인들한테 간 내용이에요. 참고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의자용 서식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을 했는데, 해당 요구서를 보면 귀하에 대한 미상 피의 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활동가들이 검찰 측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라는 답변이 그제야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의 활동가들은 참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라며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죠. 말 그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때 구호가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정말 무섭죠. 이들은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공문서를 송부하고 정작 조사 내용은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위협적인 협조 요청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며, 아마도 검찰은 이런 공문서가 개인에 미치는 위력을 충분히 알고 활용해왔다고 생각한다라며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 활동가는 조사에 임했다고 하는데, 검찰로부터 부적절하고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죠.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한데, 뭔가 가끔 어떤 기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어떤 정해진 뭔가 원하는 답변대로 제가 대답하길 바라면서 뭔가 덫을 설치하고 질문을 하는 듯한 느낌?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는 결국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조사는 당연히 공정하고 적정해야 되죠. 검찰 편의대로 참고인을 겁박하고 정해진 조사 방향에 유리한 대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조사를 면담 형식으로 바꾸는 건 검찰을 포함한 사법제도가 과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한다라고 비판했죠. 게다가 출석에 불응한 또 다른 활동가에게 또 다시 출석하라는 요구서가 날라왔다고도 하는데, 이들은 부당한 조사 경험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은 2008년 12월 유엔 인권정책센터가 공모한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참여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도 하는데, 이후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부 수시 모집과 2014학년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지원에 이걸 활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새로운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검찰 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세요. 네, 검찰 피해자 조사위원회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청와대나 국회 직속 기구로 운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들을 접수받아 전수조사를 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검사는 고소고발,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대부분 청탁을 받아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혹은 변호사와 짬짬이로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바로 김학의 사건입니다. 누가 봐도 김학의 씨인데 유독 검사들만 모른다고 이 사건을 덮어버렸죠. 네, 검사가 독점 권한을 남용한 관계로 당하는 상대방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억울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요. 이건 위법이고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겁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법을 안 지키는 범죄자가 득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당연히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오죽하면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현실이 된 지 오래됐다고 또 밝히고 있죠. 이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실행만 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작은 사건들은 여전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검사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 재정신청 등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대검찰청에서 대부분 덮어버리고 있고 변호사가 사건 브로커로 전락했고 구속될 범죄자를 빼주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범죄인 동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거나 혐의 없는 사건을 엮어서 기소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어이없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건데 이건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불법도 허용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한다고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검찰 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판검사 출신을 제외한 외부인으로 구성을 해서 피해자들의 과거 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인원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이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들의 어떤 후손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청원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6만 6,966명입니다. 네, 지금 대략 16만 7천명이라고 봤을 때 아직 3만 3천명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청원 마감일이 바로 11월 14일입니다. 네,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이 청원 주위에 많이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아래에 그 더보기에 첨부도 해두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편집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도 따로 올라오면 주위에 많이 알려서 해당 청원이 꼭 20만 명을 넘겨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꼭 청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정말 이게 반인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마감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에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청원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만 명을 무조건 넘겨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무부 감찰이 시급한데 검찰 그 수사가 끝나기 전에 감찰을 하기는 쉽지 않을 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을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명을 넘겨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현재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칼날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이게 사문서 위조는 고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소서 한 줄 한 줄 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연결을 지은 거거든요. 이런 수사는 절대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든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내용들을 바로잡고 여기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